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그동안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양성해온 이 엘리트 체육, 전문 스포츠 선수를 길러낸 중심 역할을 했음에도 입시 비리와 학습권 침해, 그리고 학부모 부담 등의 부정적인 폐해가 지적된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지역 연계 공공형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그 일에 원주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원주시의회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과 문정환 의원 모시고 이 내용 비롯해서 두 의원 의정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심영미 의원 그리고 문정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는데 심영미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곡 간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정환 의원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의원 문정환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반곡 간설동 벚꽃길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화창한 봄날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시민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인사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자, 두 분 의원들께서 자주 보셨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 이제 이슈토크가 이제 개편되면서 빠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서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문정환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심영미 의원님은 제가 소속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네네. 지난 4년간의 도정의 그 풍부한 경험을 되살리시고 계시고요. 또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대표적인 의원님이십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심영미 의원님께서는 문정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큰 칭찬을 해주셔서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문정환 의원님은 이제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번에 같이 원주시 의회에서 또 같은 지역구로 또 같은 위원회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스마트하시고 합리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같은 위원회다 보니까 식사 점심도 하고 그러는데 좀 이게 먹는 메뉴나 이런 것도 잘 맞고 그래서 더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메뉴 선정에 있어서 네. 제 입맛이 맞는. 예, 그렇군요. 자, 먼저 심영미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원주시 의원이 되시기 전에 도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원주시 의원이 되신 건데 흔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원주시 의회로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원도 의원을 4년을 하고 이번에 원주시 의원으로 나와서 또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시의원이 됐는데 저는 뭐 도의원이다 시의원이다 크게 생각을 안 했고 이제 도의원을 4년 동안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강원도 전체에 숲을 봤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쉬운 게 지역 주민과 같이 더 친근하게 자주 뵙고 싶은데 도의원을 하다 보면 회기가 이제 있고 춘천에 가다 보니까 그게 좀 잦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을 하면서 정말 생활 정치를 하고 주민을 자주 뵙고 싶어서 시의원을 도전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더 큰 곳으로 많이 이렇게 가시는 게 많은 보통 관련돼 이렇게 오시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군요. 자, 두 분 다 뭐 도정 활동, 도의회 활동도 하시고 이제 원주시의회 재선 또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9대 원주시 의회 활동하시면서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활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문정환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시의원이 정책을 발굴하고 또 제안하고 또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뤄내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도에 대표 건의안으로 원주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원주에 유치하자 이런 건의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19년에 제가 건의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주무부처인 도로교통공단과 또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송기영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노력의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원주 운전면허 시험장에 이제
설치가 되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큰 거네요. 자, 심영민 의원께서는. 네, 저는 9개월 얘기하시니까 벌써 9개월이 됐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그러니까 대안도 제시를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것보다 처음 이제 산업경제위원장을 맡으면서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이 좀 의정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살펴낸 데에 좀 중점을 뒀고 또 저희 위원회가 처음부터 그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 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도 가고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의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잘 챙겨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원주시 의회가 그 상임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어 왔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정환 의원께서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용 스포츠 클럽 활성화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셨어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그동안 저희 지역이나 대한민국의 엘리트 교육의 현실은 학교 운동부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었고요. 뭐 회계 비리나 또 학습권의 침해, 또 과도한 학부모의 뭐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학생 수가 저출산 시대에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이것을 이제 그 엘리트 교육을 책임지기는 어려움이 많다 해서 지역 사회와 또는 종목 단체, 뭐 체육회 등이 함께 지역에서 스포츠 클럽을 공공형으로 운영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학교 축구부가 아니고 원주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축구부로 만들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한 학교에 한정된 게 아니라 원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년에 맞게끔 이제 클럽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 주를 지자체에서 좀 책임을 한번 져보자 이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업을 해보자. 그렇군요. 예. 뭐 요즘 시대 흐름에 맞는 방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 그동안 이제 학교 운동부 중심으로 이제 엘리트 체육 육성하면서 문제점도 많았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이 문제점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났던 부분이 아까도 잠시 전에 언급을 했던 회계 부정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스포츠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부딪힘이 있다 보니 그 체육부 내에 어떤 또 폭력 사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학습권을 또 보장해주지 못하는 운동부니까 운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권을 좀 침해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좀 큰 또 부정적인 그렇죠. 맞아요. 저희도 저희 고등학교 때 핸드볼부가 있었는데 그 핸드볼부 학생들은 걔네들 와가지고 가끔씩 반에 교실에 들어오거든요. 와서 잠 자고 나가고 이랬었던 경우가 생각나는데, 근데 원주시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원주 선수촌을 설립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다고요? 네,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학생을 수급하기 어려우니 공공형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제안과 함께 원주 내에 우수한 선수들도 있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타지에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스포츠 엘리트 체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기숙형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외지에서 학생을 데리고 오려면 숙식, 특히 이제 숙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스포츠 타운을 건립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우수한 외부 선수들도 좀 영입을 하고 그래서 지역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심영민 의원께서도 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주 무서운 발언을 하셨는데 원주 생명협동교육관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어요. 자료는 좀 읽어봤지만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생명협동교육관은
협동교육과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그 생명사상과 협동 중 삶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육성 시설인데요. 네. 그 지난 2021년 9월에 사단법인 무의당 사람들 컨소시엄하고 3년 계약을 맺어서 위탁 운영 중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2022년 9월 네.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다수의 부적정한 집행 내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이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지난 임시의 자유 발언에서 그 조속한 운영 정상화나 또 보조금 부정 집행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 또 제재 등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원주생명협동교육관 그 보조금 부정 집행으로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가 그 부적정 집행 금액에 대한 보조금 환수 또 제재 부과금이 그 징수가 추진이 된 상황이고요. 아, 예. 예, 작년 12월에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네. 그 회계사나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그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주 지금은 위탁 해지가 된 네, 걸로 네. 나왔죠. 자, 그 사실 이렇게 보조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는 곳이 많았던 게 역대 보면은 네. 뭐 원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좀 있었는데 네. 좀 이런 걸 막기 위한 대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으로 할 수 네. 있고 저도 의원을 하면서 이제 예산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 네. 그 보조금을 눈먼 돈, 네. 뭐 남의 돈을 뭐 하는 그쵸. 이제 그런 네. 말도 있는데 그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예. 하나 더 무서운 거를 또 말씀하셨는데 원주 당구공원에 있는 아트갤러리 문제점 지적하셨었죠. 네. 네.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니 저거는 무슨 화장실이야 뭐야 뭐 개관도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게 지난 시정에서 소규모 조각 미술관 간역별 설치 사업으로 시작이 된 네. 거예요. 뭐 취지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시민들에게 각종 전시와 힐링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추진이 잘 됐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관 등록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공원 시설로 지정된 사항이고 그 운영이나 관리 방안이 수차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이 10억이었는데 네. 70%가 증액된 그 17억이 투입이 되었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그 쓰임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언을 통해서 그 추진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제 부실 시공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아트 갤러리 정상화를 위해서 명확한 활용 계획 수립이나 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아트 갤러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그 원주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트 갤러리의 정상 운영으로 네네. 원주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또 체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강원도하고 원주시에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계속해서 그 선거 때부터 계속 그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좀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어제 뭐 녹화 날 기준으로 어제죠. 삼성전자하고 강원도하고 미팅을 지금 가졌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정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원주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유치될 수 있다면 어떤 협조도 다 할 것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여당의 시장 후보자와 도지사 후보자가 대표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를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대표 후보들이 낸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약이 사전에 좀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 지금 9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그런 어려웠던 유치에 대한 어려웠던 제약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좀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그 취임 이후에 9개월간 정부와 또는 삼성 반도체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었다면 시민들께 제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어제 삼성전자하고 금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좀 만나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영민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문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은 다르지만 이제 모든 것에 협조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저는 더 너무 감사하게 들리고요. 그 바람이 아마 원주 시민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최근에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아마 원주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원주 시민들의 우려를 저도 가까이에서 많이 이제 느꼈고요. 네, 이번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또 강원도청에서 지사님하고 또 원광수 시장님 또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님 등 이제 임직원과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집행부에서 이제 가셨다가 늦게 오셨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뭐 물이나 용수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시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력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인력이 이번에 저희 원주에 반도체 교육센터가 이제 개소를 할 건데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국비 2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과 함께 반도체 공유 플랫폼도 확정하고 원주시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측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인재 있는 만큼 강원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운영이랑 장비 지원, 또 교육과정 운영 공동 운영이나 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협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강원도 반도체 교육센터를 통해서 인력 양성이 활성화되고 연구 개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반도체 테스트 베드가 가동되는 등 그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요인이 될 것이고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용인도 용인이지만 그 지금 현재 경기도 이천에 원주 바로 옆에 또 있잖아요. 그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좀 목표를 두고 가져가면은 그렇죠.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을 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